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오늘 그 뉴욕 증시 때부터 답답하더니 오늘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명쾌한 해답 오늘도 마지막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지금은 그 탄력이 줄어들면서 다소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코스피는 26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코스닥은 710선에서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 시장의 특징은 단연 오늘은 원전주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게 되면서 그나마 오늘 시장이 더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뭐 AI나 뭐 이런 부분들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특히 태양광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락은 하고 있고 또 급등하는 것도 있죠.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이 아이언큐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중장기 추세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랭킹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1,004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사. 의미부여. 오늘 함께하시는 이 천사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천사분들께서는 오늘 장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네. 장에서도 수익을 더 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키워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 정도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또 서운하다고.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랭킹쇼입니다. 네, 우리 고고님이 센스 있으세요. 우선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 진행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죠. 그렇죠. 한 반년 했는데 잘했구나. 잘했구나. 나쁘지 않았구나. 네. 그리고 또 후리지아님께서도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또 머라카노님께서도 오늘 같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또 화이팅 가자님도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마지막까지 이 닉네임처럼 화이팅하면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빠르게 종목명을 올려주신 분들도 좋습니다. 좋은날님께서는 오늘 또 신재생과 관련해서 아침에 또 뭐 태양광 중심으로 또 이게 얘기가 좀 나온 바 있는데요. CS 윈드도 대표적인 종목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네. 따상님께서는 또 슈어 소프트테크 종목 그리고 단기 목표가까지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예. 자, 오늘 랭킹쇼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뭘지 또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어제는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날이었었는데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또 다양성. 지금 마지막이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완전 재미없게 이렇게 끝을 내버리는 접니다. 어제 거 다시 써먹으시는 거 아니죠? 비슷하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자, 오늘은? 다양성인데 어떤 다양성인지 많아요.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뷔페 메뉴는 오늘은 좀 쉬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은 뭐 먹는 거를 저는 뭐 무척이나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정도이고. 그렇죠. 너무 좋죠. 예, 예전 것도 많이 먹습니까? 뷔페 가면? 저 많이 먹고 또 좋아요, 저도. 몇 접시 먹습니까? 본인 기준으로 많이 먹어요. 이러고서 반 접시요. 뭐 이러면 근데, 진짜. 예. 뷔페? 5접시 이상이다. 5접시는 못 넘어갔죠. 근데 보통 여자분들 기준으로 하면 5접시 먹는 분들 없으실걸요? 그래요? 진짜로.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한꺼번에 다 모으는 스타일입니까? 네.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종목처럼 섹터별로 먹습니까? 저는 약간 코스 요리처럼. 처음에 에피타이저, 샐러드랑 야채. 왜냐면 또 혈당 스파이크 방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채 이런 거 채소 위주로 담아서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스파게티나 뭐 초밥 이런 것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로 하이라이트.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디저트, 케이크랑 빵이랑 뭐 네. 이런 거 다 먹어줘야 돼요. 자, 이게 전부 다 애드립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집에서 먹기 힘든 거, 만약에 구워서 뭐 냄새 같은 거 많이 나는 생선류나 그쵸.
그리고 뭐 튀김류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튀겨 먹기 어려운 것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거. 네, 그리고 비싸서 살짝 아쉬웠던 건데 약간 하위 호환 느낌으로 초밥들도 많이 먹어요. 초밥.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밥이나 김밥 이런 걸로 배 채우면 안 된다고, 뷔페 가서. 왜요? 약간 돈 아깝다고. 그게 단가가 낮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밥으로 배 채우지 마라. 아, 그렇구나. 전 우선은 이제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뷔페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5개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뭐 단연 저 위에 스테이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완전 1등일 것 같은데요? 스테이크가 아마 비싼 뷔페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약간 중저가나 중짜로 가게 되면 약간 찹스테이크 개념으로 나오는. 아니면은 막 또 추가 요금 내야 고기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아, 그 안에서도 그런 게 네, 있군요. 스테이크 따로 메뉴 요청을 해야 주시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같은 그 원료에서 시작한 회와 초밥류. 굳이 저 2개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회. 회. 회 너무 쪽으로. 좋아해요. 아. 그냥 지극히 제 취향. 아, 진짜요? 네. 난 회를 많이 먹어서 오히려 안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근데 자, 장어구이? 예. 저 뷔페에서 장어구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있나? 약간 드문 것 같긴 한데, 은근히 저게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거는 그러니까 연령대 기준인 거고, 잠시 후에 제가 10대부터 60대 랭킹으로 또 쪼개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핑크색의 육회가 육회. 떡하니 들어가 맛있겠다. 있습니다. 저거 좋아하시는 분과 또 네. 비리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의 육회가 필요해요? 네,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죠. 좋겠다. 그렇게 뭔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진짜로? 좀 이렇게 좀 덜 먹어야 좀 체중 관리가 쉬울 텐데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문제예요. 다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먹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육회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밥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비빔밥? 먹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고수다, 먹는 고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먹는 수준만큼 많이 또 이렇게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뷔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5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뷔페를 갔다 와가지고 뷔페에서 이것저것 먹었던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나 있는데, 우리 김근우 전문가도 뷔페 쪽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단일 품목으로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렵나? 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음식의 퀄리티를 줄 수 있는 뷔페냐에 따라서 네. 뷔페가 또 좋을 때가 있지만 사실 좀 품질이 좀 안 좋은 맞아요.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단일 메뉴가 좀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결혼식 가면은 그 뷔페 퀄리티 가지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네, 갔다 많이 와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객분들이 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는 좀 별로네, 뭐 여기는 어. 괜찮네, 그쵸? 그런 퀄리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선도에 따라서 단일 품목으로 짧고 굵게 가냐, 아니면 이제 다 좋으면 골고루도 먹어보냐, 어쨌든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들어보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네. 초반에 올려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자, 바람 쪽으로 가볼게요. CS 윈드 갈 텐데요. 오늘 CS 윈드가 5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딱 10%. 거기에 되게 과한 비중은 아닌데요. 이제 매수가까지 오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 다시 좀 멀어지고 있는 저 끄트머리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사실 앞서 오프닝 때도 나왔지만, 그렇죠. 오늘 약간 그 영향을 글로벌 매크로 이슈로 좀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우리 전문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태양광이 아니고 요새 풍력 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CS윈드 이 주가 플로우를 보면요, 상당히 억울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CS윈드 이제 하부 구조물을 타겟할 수 있는 자회사 CS윈드 오프쇼어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작년 8월에 보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는 구조가 왜 내려갔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 때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관도가 짙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CS윈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유럽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미국 정책이 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리드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 측의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풍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 퍼포먼스가 위아래 변동성이 지금 많이 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플로우상 보게 되면 실적은 지금까지 괜찮았고, 또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살짝 미끄러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해왔던 이야기가 해상 풍력에 대한 기존 프로젝트부터 신규 프로젝트를 다 하지 않겠다라고 행정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의 실적을 가지고 봐도 이 정도면 성장하는 폭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얘기가 주류였다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왔죠. 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파 말고, 이 내용 말고 정책 단위 스탠스에 바뀐 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했지만 이제 연방법원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다르게 낼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펀딩되어져 있는 기금이 한 200억 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운용이 되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를 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금은 계속 운영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왜 돈은 쓰고 프로젝트는 취소하냐라는 거죠.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올라왔던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급락이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부터 경제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혜택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주를 축소하는 법안이 하원 통과가 됐어요. 물론 상원까지 기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어느 정도 정책 단위 이슈의 주가 반응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상원 통과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가가 내려오는 구조에서 지금은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하원도 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아요, 공화당에. 그럼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도 수정안이 또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 지점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주가는 좀 과하게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제가 그어둔 이 55,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평단이에요. 이 평단을 놓고 밑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평단까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대응이 이성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평단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요, 이 3만 원까지 갔다가 5만 원 넘게끔 엄청 슈팅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언제? 이런 호재거리가 등장하면서 올라왔구나. 근데 이날 이제 날짜로 치면 어제가 되겠죠. 어제 이렇게 노이즈와 함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악재 나오면 정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밑에서 다시 잡을지언정.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하게 되면 이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잘못 잡고 이 내 평단까지 오나 올라와도 대응 못하고, 또 내려가도 대응 못하고, 또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내 평단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얘 종목만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3만 원에 샀는데 이거 5만 원 오면 안 팔 거예요? 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거 지금 과락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4만 원 깨면 지금 있는 비중만큼 한 번 정도 더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리바운딩이 나오면 이제 평단 정도가 올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속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크지만 기간이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원전부터 포함해서 신재생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돼서 굉장히 많은 정책 단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국가별로도 모멘텀이 좀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리되는 과정에 들어서면 CS윈드 같이 이제 대장주의 실적이 좋고 캐파가 잡혀 있는데 모멘텀 단위로 해서 주가별 당락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전 탈출할 정도의 찬스는 충분히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탈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가 위에서 잡았든 또 더 위에서 잡았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지금 주가 변동폭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 올라갔을 때 여기 5만 원에 팔았으면 떨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또 팔면 되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핵심들만 좀 들어봤는데요. 정책에 대한 그 미국 정책 통과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뭐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원 통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보면서 살짝은 좀 과하게 좀 밀렸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추가 매수 이후에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주가 변동폭을 이용한 이런 주식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힌트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댓글에 보니까 네. 또 저희 PD님께서 막 칠리 새우는 왜 없냐? 칠리 새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회갈비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랭커님은 약간 육식파예요? 아니면 해산물파예요? 저는 이제 많이 육식파죠. 그래서 완전? 이제 그래서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요즘은 이제 그것을 육식이 산성입니다. 네. 몸 안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면 그래서 알칼리성의 음식을 많이 넣어줘야 먹고 돼요? 있어요. 그래야 몸에 밸런스가 맞고 요즘 약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레몬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산성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면 알칼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괜찮아. 약간 소화에 도움이 되나? 그쵸? 소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도움됩니다. 오. 그거는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왜 레몬즙이 이렇게 인기 있는지. 예. 자, 어쨌든 남한산성은 어떻게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산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한산성. 모르는 척 일부러 하신 거죠?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갈 것 같고, 애드립 할 참으세요, 거, 참으세요. 받아치지는 못하겠고, 네. 어쨌든 간. 댓글에 보니까 육회가 빨리 없어진다고. 아무래도 인기가 많나 봐요, 육회도. 육회가요, 아까 전에 퀄리티 얘기했었는데, 좋은 퀄리티의 육회랑 나쁜 퀄리티의 육회는 좀 달라요. 약간, 그쵸. 나쁜 육회는 약간 이렇게 감자튀김처럼 생겼어요. 대충 알겠죠? 약간 얼린 거. 그쵸. 네, 근데 좋은 거는 약간 느낌 자체가 되게 반지르르하다. 새빨갛고. 새빨갛고. 약간 맞아. 퀄리티 안 좋은 건 약간 갈색빛.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 줄은 몰라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먹기 좋게 딱 생긴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느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1위부터 5위 찾고 있는데 웃긴 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거죠? 갈비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 사랑해요. 네. 그게 겨우 9위입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갈비찜이 탑5 안에 들어간 거는 60대. 오, 진짜요? 네. 갈비찜은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지 앵커와 저 같은 사람의 입맛은 파악할 수 없다. 어쨌든 간에 나이가 좀 들은 입맛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유튜브에서 따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가지고 오셨고 매수가는 6,010원에 보유 비중은 10%인데 이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 관련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최대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50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프로젝트의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또 그런 쪽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지금 어쨌든 매수가보다는 아래쪽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짧게 보신다고 합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장기보다는 단기로 짧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쉽게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최근의 흐름 봐서는 나름대로 약간 높은 수준의 가격대여가지고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일단 단기로 가져간다고 하시니까 매수가가 6,010원에 보유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단기로 가져갈 때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로 본다라는 관점은 지금 가장 큰 노이즈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단기로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번 주 내내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주처럼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단기로 저는 사이드에 있는 건 볼래요. 이렇게 하면 나는 단기로 보지만 시장은 그 종목을 단기로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보는 게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단기 뷰에서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 노이즈에 좀 민감하게 참여하는 건데 일단은 그렇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우리 앵커님들이 잘 설명 주셨지만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원전 얘기도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복합적이냐면 지금 슈어소프트테크의 주요 매출 비중을 보면 코드 검증이나 시스템 검증 솔루션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보면은 마지막에 테스팅 장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냐 없냐, 오류가 뜨냐 안 뜨냐를 검증하는 솔루션들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전반 산업에 대부분 들어가요. 뭐 조선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가고 항공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같이 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테마 색깔이 굉장히 잘 붙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멘텀, 본래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으로서 실적을 가지고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있다더라 하면 한번 올라갔다가 또 급락 나오고 저런 얘기 있다더라 하면 올라갔다 급락 나옵니다. 이거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매매하기에 타점 잡기에 그다지 적합한 종목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 그 모멘텀, 그런 테마를 주도하는 애들은 핵심 종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력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본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전 탈출 의견 드리려고 해요. 다음 달 되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등락은 좀 있겠지만 일정상 맞춰지는 순간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보면 자율주행 종목들이 소폭 이제 등락이 있죠. 물론 거래량이라든지 대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장 중심도 많이 높지 않지만 일정이 가까울수록 등락이 나오고 변동폭이 하방에 있는 종목들은 좀 상방으로 움직여주고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은 좀 빠지는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일관적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럴 때 좀 탈출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게 잡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다음 달 초반부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 모멘텀이 붙을 때 일정 관련해서 수급이 붙을 때 탈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수익을 크게 보려고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 자리 오면은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거든요. 좋은 종목으로 빨리 가야지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면 시장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좋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가 슈어소프트테크 팔고 어디로 가야지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쭉 추려지겠죠. 내가 살만한 종목들이. 그러면 좋은 가격 오는 구간까지 좀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실 수 있으면서도 교체가 원활한 타이밍이기도 한 겁니다. 시장 단위에 대한 관점까지 합친다라면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원전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쪽에 좀 걸쳐있는 종목이구나 싶었는데 전문가님께서도 딱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원래 기술력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주력으로 삼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가지고 계시면 본전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다음 달쯤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탈출에 의의를 두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 내 종목들은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살짝만 뒤져보면 이렇게 퍼센트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래서 이게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움직였고 여기에 엮여 있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본업이구나 본업이 아니구나 이것까지도 좀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약간 좀 가져가시면 그런 관심이 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인이 좋아하는 뷔페 메뉴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보여주시죠. 회 6.9%. 회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낮죠? 왜지? 장어구이보다 낫단 말이에요 지금? 장어구이와 좀 다른 게, 저도 장어구이가 왜 2위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단품으로 사 먹으려면 장어구이는 통상 비싸요. 그래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얼마대 그냥 순식간에 10만 원이 넘죠. 식당 찾아가서 먹기가 좀 번거롭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어구이 자체가 또 구워 먹어야 되니까 또 집에 냄새 나서 집에서 또 사다가 또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사다가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애매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들어가면서 장어구이를 좀 먹어야겠다, 저희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댓글을 보니까 I'm 리얼님께서 회의감이 드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리얼님,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대게가 맛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게는 우선 5위 안에 없고요. 되게 드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거 불편하지 않나요? 먹을 때? 그렇긴 해요. 되게 멋지신 분이시군요 라고 저희 담당 PD가 또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채팅창의 분위기를 한껏 더 얼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5위를 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렇게 포탈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었는데, 자,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요, 오늘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중에 계속 뭐 약간 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신 가격이 18만 7,600원이라서 매수가 지금 현재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5% 살짝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님께서는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한 20만 원 잠깐 넘겼다가 좀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5%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네이버 이야기도 종종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딱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좀 AS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0%의 비중으로 더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니까 담는다는 건 더 오래 더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으실까요? 저는 좋은 전략 같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뜨거운 종목들이 많아요. 뜨거운 종목들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또렷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본래 좋은 투자 전략은 지금 조용할 때 조용히 빠지고 있잖아요. 시장도 조정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 좋은 애들 좀 담아두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판단이 들고, 네이버는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악재라고 할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출 성장폭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이 또렷하고, 또 국내 AI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네이버인데, 여기 덧붙여서 좀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는 게, 지금 대만 가 있죠. 이휘진 대표가. 대만에서 젠스넉 만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왔던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이제 블랙웰급으로 칩을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국내에 없습니다. 실제로 들여오고 있는 기업도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네이버가 우선적으로 선발대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구체화된 논의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얘기 드려요. 그냥 전에 제가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네이버에 대한 분석을 드릴 때도 다 좋은데, 이제 예전 호퍼 시리즈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과 AI를 가지고 경쟁한다라는 게 좀 어렵죠. 하드웨어가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네이버 가지고는 역량은 충분히 의심하지 않지만 칩에 대해서 좀 더 본격화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다라면 저는 네이버가 다시 한번 또 출발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를 예상하는 거는 2분기 후반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주가에 좀 적용이 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 전에는 좀 조정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가격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중 좀 더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거 괜찮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관점 자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막 뜨거운 종목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얘가 좀 좋은데 쉬어가는데 이쪽에 관심 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비중을 갑자기 많이 실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릴 때마다 좀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를 단기로 사가지고 단타 치고 나갈 뭐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좀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비중을 좀 쪼개서 분할로 담는 방안, 이게 좀 좋아 보이고, 더 사는 관점은 좋지만 전 오늘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만 원 깨는 구간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5% 정도 더 담으시면 보다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지고 계신 평단에 비해서 그다지 등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다는 건 단순히 비중이 커지는 거지 평단이 세게 내려가 준다라거나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좀 이야기 드려보고요. 네이버는 좀 기간 투자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한 20 보십니까? 20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요. 네. 가격권으로 보면은 이전 고점 레벨이 이제 23만 원, 4만 원이 네. 사실 많이 트라이했다가 좀 못 올라간 구간이기도 해요. 이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기대하시고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독수리 오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인정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락 시 분할 매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8만 원 밑에 정도까지 좀 흔들려 주기를 오히려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앞자리 바뀌고 23만 원 정도까지 내다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만 원은 거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또 저기 시원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차트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앞자리만 바뀌어도 약간 의미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져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니까요. 1200분까지 한 200분 더 들어오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독수리 오형제님께서도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투표해주신 거 보니까 단연 스테이크가 압도적이긴 한데 근데 투표에서는 2위가 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다들 예상을 못하신 것 같아요. 회가 이렇게 꼴등일 줄은. 그렇죠. 회가 통상 우리가 먹을 때 좀 비싸잖아요. 시켜 먹어도 상당히 비싸고 가서 먹어도 약간 마음 먹고 약간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있긴 한데 그런 근데 것 또 같아요. 횟집 회가 맛있으니까 그 퀄리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뷔페가. 뷔페는 저는 거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수준에만 와도 저는 뭐 뷔페니까 약간 그렇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약간 가성비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조주식 대박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파미세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9,910원에 보유 비중이 조금 있으세요. 20%고 수익권에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또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많이 이 가네요. 파미셀은 찾아보니까 네. 그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에서 이제는 AI 첨단 산업 소재 업체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1분기부터 지난해 실적을 초과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우선은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이면서 지금도 두 자릿수의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 9,91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어쨌든 수익권에는 있으신데 그렇죠. 이거를 더 가져가야 하면 더 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보유 비중 20%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가끔씩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요 모멘텀들이 막 글로벌 선두주자급이라거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주듯이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파미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것들이 실적으로 붙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제 파미셀의 주요 모멘텀들은 생산 단위에서 세포 치료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같은 것들이 되게 독보적이고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좀 형태가 다각화돼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도 좋고 뭐 무난하고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해서 수익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그럼 신고가 랠리 나올까요에 대한 질문으로 보면은 사실 그 정도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잘 물어보신 게 정확하게 정고점대 레벨 걸렸어요. 그래서 재료 붙고 개별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오늘의 원전처럼 뜨거운 종목들을 보면은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 시장의 중심 섹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파미셀은 좀 독자적인 노선입니다. 근데 독자 노선 가는 애들이 사실 주가가 또 오르면 조정받고 하는 박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챙기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질문도 되게 구체적이고 좋았습니다. 비중 좀 줄여도 될까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예 쭉 올라갈까요는 비중을 들고 가야 되는데 사실 전고대까지 왔고 좀 줄이고 가는 게 좋을까요는 되게 구체화된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비중 줄이셔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좀 끌고 가면서 대응하는 형태로 네, 좀 빠지더라도 내가 이미 챙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쉽지 않죠. 그래서 전략화하기에 되게 구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세포치료제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본격 가동이 저는 이제 2분기로 좀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 이제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출발 시점일 겁니다. 이거 세포치료제 타겟으로 보면은 지금 첨생법이 바뀐 시점에서 추가 모멘텀 받을 것들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파미셀 같은 종목들은 좀 독보적이고 프리미엄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내에선 세포치료제는 아무래도 규제 자체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본격 투자하는 기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발대로
선발대로서 어떤 점유라든지 선발대로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챙겨두고 조정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랠리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형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잘 주셨고요.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타이밍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님도 지금 딱 잘 물어보셨다고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연령별 선호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조사된 게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제 기준으로 보자면 40대 중에서 보게 되면은 5위가 네. 회. 회. 오히려 낮죠. 그리고 4위가 초밥. 50대 기준이요? 40대. 40대. 이게 새롭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이렇게. 실수. 야. 그 다음에 네. 3위가 이제 못 들어본 게 이제 통참치. 참치? 그러니까 참치 참치만. 그러니까 회가 보면은 연어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참치는 이상하게 또 한 섹션으로 딱 따로 놓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2위가 육회, 1위가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예. 육회가 순위가 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육회가 잘 나오면은 굉장히 맛있고 많이 먹게 되는데 안 나오면은 진짜 손도 안 대는 약간 그런 근데 거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그 학교 앞 골목에 있는 술집 있잖아요. 딱 네네네. 대학가 네. 술집. 네. 거기에 육회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얼마게요? 얼마였지? 학교 앞 술집. 제가 다녔을 때 얼마인지 말하고 싶지 않고 요즘은 지금 네. 한 번 나오는데 한 2만 원은 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 앞에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에 진짜 맛있어요. 근데 10,000원이라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니까 냉동 육회. 냉동 육회. 근데 진짜 그 조미료 맛 있잖아요. 예. 조미료 맛에 그 배도 썰어서 나오고 그렇죠. 예. 참기름으로 그냥 모든 맛을 감춰버린 그런 맛. 근데 그렇구나. 진짜 맛있어요. 엔간한 그 웬만한 그 뷔페 육회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하면 이제 고기의 육질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양념 맛으로 승부를 거는 그쵸. 양념 육회. 그 그렇군요. 차가운 냉동 맛으로 그냥 승부를 봐버리고. 그렇죠. 예, 술을 먹어도 조미료 맛은 혓바닥을 뚫고 그쵸. 들어옵니다. 예, 그 느낌으로 먹는 게 또 육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맛집인지 갑자기 기억이 날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육회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출 쪽, 의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FNF. 오늘 잘 가더라고요, 의류 쪽.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죠. 자, FNF 91,430원 매수를 하셨고 10%입니다. LES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아라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황에 대해서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FNF가 한번 이제 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한번 산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FNF가 움직이게 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업황 쪽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다면 좀 FNF는 좀 중장기로 쭉 가져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가져가야죠. FNF는. 뭐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냐면 FNF의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 실적 보면 됩니다. 사실 매출 지금까지 무난해요. 오히려 잘 지키는 과정인데 이제 섬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 있죠. FNF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좀 억울한 기업이다라는 판단도 들고, 이제 9만 원 평단이 사실 낮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이다라면 저는 좀 끌고 가셔가지고 손실 보는 형태로 나올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모멘텀 받는 것들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MLB라든지 주력 매출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여기서 매출이 잡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더 업황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 점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엔터같이 이제 문화산업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미디어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같이 중국 공장 가동률 늘린다라는 얘기 같이 나오면서 상승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엔터 다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 랭킹쇼에서도 종종 이야기 드렸었는데 FNF도 포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손실 보지 않는 종목으로 두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좀 세게 붙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가권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래 붙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FNF처럼 대장주 말고 소비재나 또 의류 같은 종목들 중에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작은 애들도 중국향 뛰면서 막 올라가는 사이즈들이 나와요. 이런 사이즈 어떻게 발생하냐면 주요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통 테마라든지 섹터 단위로 움직이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까지 도출이 되면은 9만 원 위에서 더 보셔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시되 그 시점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를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고, 내용 나오는 얘기들에 따라서 대응 지점은 분명 발생하겠지만 대응 지점 가지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하시기엔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냥 기간 투자로 두시는 게 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이 9만 원 구간에서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것, 이것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위로 보는 거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지, 또 같은 소비재 중에서 중국향 많이 뛰고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같이 나오는지, 같이 움직인다면 좀 더 홀딩해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땐 12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소외주기 때문에 기간이 당연히 걸리는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시지 않고 쭉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책 단위로 봐도 대선 이후에 저 PBR 종목들, 자산가치 대비해서 좀 싼 종목들, FNF는 완전 저 PBR은 아니지만 싸거든요. 감안해도. 그럼 그런 측면들까지 고려한다라면 수혜 가능성도 좀 점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투자 영역으로 두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FNF는 길게 가져가야지 딱 이렇게 곡물이 우러나오면서 수익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12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계십니다. 91,430원인데, 야, 최대한 수익을 좀 쫙 내시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FNF였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금수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MK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MK전자 확인해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사랑 중국법인의 실적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주가는 이에 비하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5,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매수가가 지금 10,000원대시거든요. 네.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 비중도 10%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손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매수가 1,65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손실 좀 줄이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질문이 더 사도 되냐 이런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맞네요. 더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저라면 이런 종목을 애초에 안 샀겠지만 산다라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샀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이 문제가 아니죠. 네, 이게 고점 뚝뚝뚝 찍는 데서 사면은 어떻게 해도 고생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이게 MK전자뿐 아니고 다른 종목을 해도. 그래서 저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조금 아쉽다. 근데 만약에 이때 산 게 아니고 여기서 샀으면 못 판 거죠, 이때. 이러면 더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 샀다라고 느끼면은 손실을 줄여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가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이 종목은 탈출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실적도 좋고 실제로 얘네가 이제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1등인데 반도체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 소재라든지 또 반도체에서 장비라든지 또는 완성 반도체를 본다라면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종목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런 종목들이 탈출 기회도 더 많이 주고 올라갈 때도 상승률도 훨씬 좋고 대응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왜? 추세 대응이 가능하니까.
끌고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MK전자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변동성 굉장히 크고 스몰캡에다가 내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로 부각받기가 쉬워서 일정이나 단기 타겟이 유리한 거지 기간 투자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만 보셔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 상승할 때 못 팔면 그냥 제자리까지 하락해버리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 이 6,000원에서 지금 한 8,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더 빠질 거를 전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이 7,000원 정도 레벨 오면은 한 번 더 사셔가지고 본전에 나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담 주신 분의 평단이라든지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종목 보셔야 되냐면 내가 AI 반도체 하고 싶어요. 이쪽이 비전이 좋아 보여야 하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애들 1차로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기준으로만 보세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가 훨씬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7,000원 밑에서 하셔가지고 잘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7,000원 밑에서 한 번 더 사서 본전에서 나오는 방법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보다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쪽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뷔페에서 먹고 싶은 음식 5위는 공개했고요. 4위 보겠습니다. 4위 보여주시죠. 초밥류. 그렇죠. 네, 초밥류. 오, 근데 회랑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비슷한 종목으로 보시나 봐요. 그렇죠. 이게 초밥도 보면은 그래 약간 나눠져 있어요. 초밥이 앞에 한쪽에 딱 모여 있고 한쪽은 약간 그 캘리포니아 롤. 맞아요. 네, 뭐가 더 좋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먹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초밥 많이 먹으면은 배 네. 금방 찬다고 그러는데. 둘 다 드세요? 아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로 가더라고요. 초밥 쪽으로 가요. 옛날에 막 달콤한 그런 머스터드, 막 달달한 거. 칠리 소스 거기 막 칩 올라가 있고 막 이런 네. 거 막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질리더라고요. 그냥 딱 보기 화려하니까 눈길이 맛있겠다. 그렇죠. 네.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다가 아메리카노로 가는 느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이 철드는 건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리얼님께서는 유부초밥만 드시라고. 유부초밥이요? 저 애기 아닌데요? 유부시잖아요, 유부. 야, 유부초밥. 센스가 있네요. 전 지금 리얼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이거 너무 네. 고퀄리티 개그여가지고. 그렇군요. 예. 어렵네요. 리얼님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폼이 좋으세요. 자, 그러면은요.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뷔페 가시면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뷔페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데 네. 어쩌다 가는 경우에는 잔치국수 있죠? 네. 오. 예, 그거 한 그릇 먹고 나옵니다. 왜 뷔페 음식 안 좋아하세요? 퀄리티예요? 저는 이게 전문적인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뭐한 가지만 길만 하더라도. 파는. 그렇죠. 예. 자, 거의 뷔페는 행사 때 간혹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한번 가고 거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전문가님처럼 처음에는 한 중2 네. 이렇게 중3 이럴 때 가면 네. 뷔페집 같은 데를 가야 돼요. 안 많이 그러면은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 풀어놓죠. 약간 이게 들깨들처럼. 운동부 친구들 막 풀어놓듯이. 예, 그렇게 하면 그렇죠. 진짜로 한 7접시, 8접시 먹으면 네.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흐뭇하게 그래, 이 정도 먹였으니까 저녁밥은 덜 먹겠지 이러면서 이제 가시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점점 퀄리티로 가고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서 봐주실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네. 모트렉스가 약간 약세죠. 근데 최근에 약간 음봉 만들어내면서 약간 부진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기관이 좀 사고 있고 12,000원의 매수에 2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상황이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좀 멀리 보잖아요. 네. 2023년
4월 네. 이때가 가장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얼마였죠 그때가? 그때 23,600원입니다. 아. 그 이후부터 쫙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어요. 예, 고점 대비 반 이상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보곰님의 종목 본전까지는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님 모트렉스가 되겠습니다. 뭐 밀릴 만큼 밀린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 이거 저평가죠. 작년에 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올해 1분기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토리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자율주행 또 관련 기업이거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시는데 최근에 시작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저점 놓고 하고 있고 기아차도 지금 같이 대밀리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우리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협상을 진행을 안 하잖아요. 대선 끝나고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협상 진행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들 기업들만 주가가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밀리고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다. 직전 저점까지만 깨고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이제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전에는 선발 기업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 보시면은 일단 바닥 시그널로 나왔습니다. 뭐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하락만 나왔었고 지금 장기 여기 지지 구간입니다. 추세 지지 구간.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이탈하다 보니까 요 마디에서 뚝 떨어졌던 것이고 월봉이 전혀 거래가 없으니까 다음 달 정도 기적 반등을 모색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우에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20개월선, 60개월선을 대드시키죠. 예, 이럴 때 이제 반등 들어올 때는 그 라인이 상당히 강한 저항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겨우시다 그러면 일단 12,000원 사신 가격 전후에서 예, 한번 끊어주고 다른 종목 보시고 중장기를 좀 보신다 하반기까지 그러면 뭐 실적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6월달 안팎에서 더 늦어지지 않겠죠. 한미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빠르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은 관점에 7월 8일이 그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미국이 줬지 않습니까? 그럼 7월 8일이거든요, 날짜가.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6월 중으로 뭔가 협상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12,000원 우에서 한 14,0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보셔도 예,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홀딩이고요. 1차 목표가는 매수한 가격 전후 예,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보곰님의 모트렉스 어쨌든 좀 손실은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단기 12,000원에서 매도 후에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14,000원 우선 가져가시면서 모멘텀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또 이 뷔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진 자에게 뷔페는 시장 음식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고급 뷔페에 가면은 샐러드에 커피만 먹고 나오는 분도 있다고. 진짜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뷔페가 저는 오히려 제 돈 주고 가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뭔가 그 식사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 행사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 뷔페를 제가 그 돈 주고 가서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아까워요, 돈이? 네, 아까워요. 그 돈이? 왜? 그 음식이 그 돈 내고 먹기에 좀 약간 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는 더 내야 되잖아요, 뷔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가서 어차피 그만큼의 양을 못 먹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식당에 가서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하고 가서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같은 돈보다 살짝 높은데 그럴 거라면 퀄리티를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뷔페 또 아무 데나 안 가시고 그냥 자기 돈 쓰러 가는 뷔페면 되게 찾아보더라고요. 엄청 찾아봐가지고 프랜차이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만의 그런 뷔페 라이프 그걸 좀 즐기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인가 봐요. 많이 먹어.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본전 뽑고 나오죠. 네, 몸이 제가 알기로 키가 167인데 네. 몸무게가 굉장히 깡말랐거든요. 네. 근데 많이 드세요? 저는 같이 먹으러 갔다가 네. 제가 먹은 게 한 3접시에서 4접시 사이인데
그때 에피 그냥 아직도 먹어요. 곱하기 거의 한 2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먹고서 다 먹고 거의 막 뷔페가 한 3시간, 4시간 뭐 프랑스 식사도 아닌데. 사장님이 덜덜 떠셨겠네요. 진짜 사장님은 창피해가지고 먼저 나가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여전히 하여튼 그래도 자기는 맛있는 뷔페를 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검증받은 뷔페네요, 그래도 거기는. 까다로워요. 나름의 그런 걸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뷔페 얘기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네, 또 오서연님께서 PNT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2,100원입니다. 매일 신저가 기록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 주가를 보니까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허. 그래도 4만 원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거면은 이때가 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을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바닥이 아니었네요. 정말 끝도 없이 더 내려가고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도 있는데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42,1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PNT 같은 경우도 좀 아쉽죠. 뭐 PNT뿐만이 아니고 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지금 비이성적으로 좀 주가 하락을 유도시키고 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예, 우선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인버스, 그러니까 2차전지 탑10 인버스를 봤을 때는 4주 연속 상승이니까 주봉에서는 지금 4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로 아마 음봉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인버스가 그동안 4주, 5주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요 3번, 그러니까 이번이 3번째입니다. 뭐 갭도 지금 이거 몇 거로 내려와야 되고. 예, 그럼 다음 주 정도 이제 인버스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30날 MSCI, 지난번에 5월 12일 날, 14일 날 그 리뷰했고, 정확히 이제 6월 2일인데, 5월 30날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에코프로 머티 외에는 좀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겸비됐는데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많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고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140억이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됩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러면 뭐 작년만큼 1년치 1,600억 실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막말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감소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800억 정도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시총이 지금 7천억 좀 넘으니까.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위주 쪽으로 지금 공매도가 지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뭐 JP 모가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그 외국계 창구에서. 근데 얘네들은 또 때릴 때도 뭐 가감하게 또 때리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은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뭐 PNT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반등 여부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PNT는 기본적으로 42,000원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 물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월봉 보시면은 사실은 지난달까지 괜찮았습니다. 60개월 선에서 쌍바닥 주고 이런 패턴은 어지간하면 돌리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외인들이 제가 보건대는 수급을 왜곡시키더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도 없이 그냥 툭 떨어져죠. 캔들의 모양. 거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음봉으로 캔들이 길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건 털린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거래량 봐서 이제 월봉에서는 아마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 뭐 4,000원대 그 정도 거래밖에 안 나오면서 캔들은 상당히 크죠.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락은. 좀 놔두면 거래량 다음 달에 나오면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란 얘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단지 단기로 들어갔다 물렸다 그러면 항상 직전 고점에 매수가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줄였다 다시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전량도 매도해도 다른 쪽 보셔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요 트렌드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가 딱 이 지지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준기로. 여기서 아래꼬리 주고 또 어제 또 꼬레 또 아래꼬리 또 갭이라고 오늘 또 지금 갭 매크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지지맥점이에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요건 그냥 중기가 아니고 준기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인데 예, 보통 이제 하락 오판이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저점 깨다 보니까 더 밀어버린 겁니다. 예.
설령 여기서 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요. 42,000원 직전 고점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좀 하반기까지 길게 보신다 그러면 PNT 같은 경우도 예, 최소 5만 원 이상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끌고 가도 예,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T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랬고 특히 매수가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좋게 봐주시면서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하반기까지 봐라.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목표가도 5만 원 이상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PNT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차 전지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턴키로 그걸 다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이 PNT로 제가 알았던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유럽에서 그래서 많이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시장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PNT도 좋은 기술력에 비해서 약간 좀 그렇죠. 밀리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PNT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연령별 선호 기타 순위 중에서도 왜 이건 5위 안에 못 들었을까라는 거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통참치 얘기했고 아까 우리 전문가님 드시는 잔치국수 오, 그거- 잔치국수 몇이에요? 7위예요, 7위. 근데 이건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세요. 5.6%. 예. 잔치국수? 그럼 여기서 뭘 좋아하세요? 갈비찜, 피자, 갈비탕, 족발, 그리고 튀김. 탕수육도 튀김이겠죠? 떡갈비까지. 갈비찜 너무 좋아요. 아까 갈비찜. 갈비찜 없어서 못 먹어요. 아, 그렇군요. 갈비찜. 근데 또 아까 댓글에 보니까 뷔페에 있는 갈비찜은 좀 질겨가지고 먹기 힘들다. 그런 퀄리티 문제가 또 있기는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에 이렇게 가위랑 집게를 좀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뜯어먹게. 뜯어 먹든지 아니면 잘라서 먹든지. 예. 네. 자, 어쨌든 갈비찜 사랑 오늘 다시 들어봤고요. 자, 3위를 공개하고 갈까요, 3위부터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여주시죠. 3위 육회. 육회. 7.8%.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육회가 저는 한 2위 안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육회가 3위네요. 그렇습니다. 육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물론 이제 요즘은 약간 좀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뷔페 원래 술 드시나요? 예, 드시는 분도 오. 계세요. 그래가지고 육회 같은 거 딱 보면은 딱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계속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주 이런 술이요? 네, 그런 걸로. 맥주보다는 약간 소주나 아니면 소맥 정도를 약간 그럼 이렇게. 약간 안주 무한 리필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좋긴 하고 하겠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술이 있길래 좀 맥주 한 병 정도 차 안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마시고 가는 정도? 요 정도인데, 거기서 약간 그야말로 본전을 열심히 뽑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분식 뷔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두끼. 여기도 인기 많죠. 두끼. 아세요? 가보셨어요, 혹시? 그거 간판만 봤어요. 떡볶이. 가보신 적 없으세요? 없는데. 정말. 그 뭐지?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네. 꼭 입점에 있잖아요. 네, 근데 두끼에 보니까 무슨 분식이래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떡볶이. 근데 떡볶이 같은 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가는데 이게 네. 밥이 되나? 어때요? 먹어봤어요? 밥도 되고 네. 그리고 토핑도 내 마음대로 다 넣을 수 있고 뭐 소세지도 넣고 원래 이게 따로따로 추가하려면 또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면은 소세지도 넣고 뭐 당면도 넣고 뭐 어묵도 넣고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고 마지막에 볶음밥.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미샤님께서도 애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 하나 가보겠습니다. 비올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올을 9,820원에 10%를 사셨습니다. 오늘 비올이 계속해서 등락을 하면서 1%인데 살짝 장중에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에 오랜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전이 됐는데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쳐서 나올까요? 고민이네요. 그렇죠. 수입 시간이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요즘 또 가고 있으니까 은근히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비올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1% 오르고 있는데 이거 뭐 10,000원 깨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오게 되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니까, 다음 주까지 버티면 전고점까지 한번 좀 치고 올랐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예. 근데 비올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몇 번 진단해드린 바 있는데 그 주가가 이제 이미 작년에 고점 찍었을 때 그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그 이제 적정 가치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늡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급격하게 증가 안 하고 그러니까 계단형 상식으로 그러니까 서서 이제 영업이 이런 식으로 계단형 패턴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개별 재료가 없는 이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기관하고 외인도 들어오면은 11,000원 직전 고점까지 올릴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이제 뭐 거래가 제법 많이 터졌죠. 작년 언제죠? 뭐 2월달, 3월달 그 수준에서 여기 또 이제 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녹론한다 그러시면은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좀 지루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이 이제 이게 저항이 맞습니다. 요거 돌파할지 여부는 월요일날 이제 결정이 돼요. 요 하락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요 지지 맥점 3번 저점 찍었죠. 그죠? 1, 2, 3 찍고 나서 지금 터닝 나오는데 요 트렌드 상단까지 왔단 말이지. 근데 거래가 안 나옵니다, 이거. 예, 월요일날 만약에 거래 터지면서 위쪽으로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는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한 직전 고점이 12,000원이니까 한 11,000원 정도 가게 되면 전량도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분할 매수 접근하기 좋습니다. 근데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떤 특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그재그 패턴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되 자 이번에 이제 한번 올려주면은 그 11,000원 전후 거기서 일단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 지루하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1,000원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딱 나오셔도 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도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비올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진짜예요? 이렇게 소주가 15,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 안주 무한리필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그냥 다 소주값으로 가는데요? 이상하네. 저희 이거 최근에 그 음료수도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음료수 같은 경우에 그 있잖아요. 네.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걸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돈을 주고 먹나요? 저희가 지금 모른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 네. 그 부산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싼 호텔이네요. 그렇군요. 네. 예. 저희는 뭐 다 알아서. 갈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널려 있는 건 그냥 저희는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호텔에선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놀랬습니다. 역시 호텔이다. 네. 자, 계속해서 뷔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종목 하나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 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도 볼링 연습님께서 보내주셨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네. 매수가가 43,700원에 43,700원 맞을까요? 잠깐만요. 43만 7천원 뭐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것 같고 이 종목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달쯤부터 다시 우상향 그래프를 조금은 그려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스코틀랜드 전력회사랑 계약을 맺으면서 뭐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유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6%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얼마까지 올라갈까 또 이런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야, 43,000원이라고 와서 깜짝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멀리서 보니까 2020년 8월이네요. 그때고. 혹시 그때신 거 아니겠죠? 야,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상당히 필요한가요? 그냥 팔면 되죠. 더 갖고 있든지. 예. 그럼 만약에 43만 7천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손실권에 있으신 거고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비싸요. 예, 네, 비싸. 전문가님 보유 비중은 6%로 많지는 않지만 우선은 손실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이제 뭐 작년, 재작년처럼 이제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한 번에 계속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주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저점 대비 10배 올라왔죠. 2022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0배 올라왔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기업 실적 보시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90억이에요, 90억. 2022년도에는 이제 1000억, 1300억. 영업이익이 여기서 100% 이상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재작년에서 이때도 100% 증가했죠.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6천억인데 재작년 대비해서 한 100%도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한 9천억 정도 예상하죠. 근데 영업이익 증감률이 좀 감소하죠. 한 70% 안팎으로. 내년에는 이제 1조 원이잖아요. 그럼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영업이익은 한 10%밖에 증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그렇게 움직여요.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막 껑충껑충 200%, 300% 이렇게 뛰다가 이제는 이제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익은 좀 증가하는데 증가율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예, 기본적인 이제 이익이 나오니까 30만 원까지 뭐 단기간 이제 안 깨겠죠. 근데 이제 박스권을 이제 또 장기간 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총이 지금 13조 원이거든요. 예. 이제 거대 이제 공룡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그 가벼운 그 종목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무거운 종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시고 43,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건데 만약 43만 원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반등 줄 때 현재 가격대에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또 바로 그냥 직전 고점 돌파하기 힘들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신 가격대 있죠. 최고점 45만 원이니까 항상 최고점 대비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 예, 그러니까 40한 2, 3만 원 정도, 좀 더 올라간다. 3, 4만 원 정도. 예,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35만 원 밑으로 민다 그러면 저점 들어가시고 또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40만 원 초반에서 차익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3, 4년 계속 연간 100%, 200% 증가할 수 있는 투자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목 및 업종이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어차피 지금 상반기 다음 달이 말이니까요. 예, 그런 업종이 제가 보니까 2,000여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PNT도 제가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 전후해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는 이상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저점 매수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번갈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뷔페 조사가요. 이게 되게 옛날부터 했었었네요. 2015년부터 진행이 쭉 돼 왔었고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뷔페에 와서 가장 좀 많이 먹는 그 순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2015년 때는 네. 2위가 초밥이에요. 2위가 육회, 회 이렇게 순서로 돼가지고 그 가성비 네. 평소에 약간 좀 비싸서 못 먹었다 싶은 것들을 뷔페에 가서 다 푸는데 그쵸. 그때는 초밥이었다. 그때는 초밥이 네. 좀 더 비쌌나 봐요. 그렇죠. 그럼 과연 요즘은 어떤 건지 또 1위를 또 맞춰보시는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는데요. 네. 이번엔 원익 QNC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익 QNC가 조금 많이 밀려요. 장 초반에 살짝 보합권 가더니 이제 갑자기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29,370원. 가격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내려오게 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중이 꼭 이러면 꼭 많아요. 수익 나는 거는 꼭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한 20% 들고 계셔가지고 과연 여기서 이제 바닥인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익 QNC가 오늘 한 2% 밀리면서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던져야 되나요? 아니면 더 갖고 갈까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원래 안 좋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기준에서 그러니까 별도로 봤을 때는 주가 지금 적정 가격대인데
예, 연결로 봤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한 뭐 1,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니까 저평가죠. 시총 4,000억이니까. 예, 그리고 이 기업도 뭐 다른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찌글찌글하니까 예,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PNT하고 모트렉스 진단해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 쪽, 뭐 이런 쪽은 6월 달에 대선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일단 탄생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할 일이 외교 정책, 특히 이제 간세 협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을 때, 이런 종목군도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좀 하반기까지 작년도 보시면 실적이 하반기가 가면 좋아집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분기별로 보게 되면.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면은 이제 2분기하고 3분기는 연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2분기니까 실적 다 반영됐다 보고. 예. 29,000원이니까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비중이 20%니까 이건 제가 추가 물타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 5 내지 한 10%면 가능한데, 근데 이제 기업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한 27,000, 그러니까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27,000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주지 않겠나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22,000원, 23,000원. 거기에 이제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셨던 가격대 약간 윗선인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월봉 보시면요. 지금 120개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모양은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120개선이 뭡니까? 경기선이죠. 근데 이제 경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다른 종목도 이제 월봉의 차트 말씀드렸죠. PNT 같은 경우도 거래 없이 빠진 애들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 기업 보면은 월봉에서 60개월선 수급선하고 120개월선이 지금 정별이지 않습니까? 이 정별 때, 그러니까 이쪽 업황이 꺾였다는 얘기 아니고 수급도 꺾인 게 아니고 정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 다른 그 이슈에 의해서 빠진 애들은 다시 V자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거기가 1차 저항이 25,000원. 돌파 시에는 3만 원까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요 구간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 장기 행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이하로 빠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시고요. 다음 달 이후에 이제 반등 기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1차는 한 25,000원 내외, 돌파 시에는 하반기까지 길게 봤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7514님께서 보내주신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유리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바닥으로 보시면서 1차적으로 25,000원 그리고 2차 3만원쯤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조금 보셔야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면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익 Q&C였습니다. 자, 한번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빠르게 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시간 금방 되네요. 네. 네, 도라지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에너토크고 매수가가 13,00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에너토크 지금 확인해보니까 상한가 진입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오늘 참 이 미국 정책에 따라서 원전주랑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희비가 참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 좋은 주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보유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13,000원입니다. 전문가님 대응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원전주는 뭐 우상향 기조를 좀 계속 그려 나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관련 재료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소형 SMR 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건 풍력하고 태양광 가지고는 지금 뭐 AI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 전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차기 정부 들어선다 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원전 산업은 특히 이제 SMR 쪽으로 정부 정책상 크게 좀 지원을 좀 많이 하지 않겠나. 신재생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길게 보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지금 매수하셨네요. 언제 하신 거 13,000원이면? 네?
2022년도에 하셨나? 예. 장기간 지금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럼 여기서 팔 이유가 없죠? 아시겠죠? 예. 또 언제든 또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또 뭐 휴전이다 종전이다 하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뭐 체코 원전 수출도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지금 10%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이제 올렸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보시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뭐 바로 지금 막 치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눌림 준다 그러면 7,000원 아래에서 한 5% 정도 추가하셔서 단가를 확 낮추세요. 낮춰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예, 좀 지그재그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3,000원 이상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추가는 좀 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만약에 12,000원까지 가버린다 다음 주에. 예? 워낙에 눌러놨으니까 뭐 상한가 한 방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조금 손실 났더라도 반을 끊어버리세요. 끊었다가 기다리면 다시 한번 10,000원에 줄 겁니다. 그때 끊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재면서 해가지고 단가랑 낮춰서 이번 물량은 이제 하반기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일단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이 좋아도 매수 시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네. 이 매수 시점이 좀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반쯤 끊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7,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확 낮추는 방법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주 전략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뷔페에서 좋아하는 메뉴 1, 2위 남았습니다. 자, 1, 2위 스테이크하고 장어구이인데 알아보죠. 보여주시죠. 역시 1위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크가 19%인데 남자가 그 안에서 20% 그리고 여자가 18%로 남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요. 장어구이는 9% 정도가 되는데 좀 격차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장어구이는 좋아했다라는 부분으로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편을 앞두고 네. 랭킹쇼 마지막 랭킹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편 때도 랭킹쇼는 있는데 그렇죠. 새로운 멤버들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좀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아직까지 충분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